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문학적 지식을 더해줄 문학의 정석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점심시간은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학의 정석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드릴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을 읽어드릴 건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글을 읽고 감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잠시 미디어가 주는 자극은 내려두고 글문학의 잔잔한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학의 정석은 연휴로 방송을 잠시 쉬어갔는데요. 그 사이에 어느덧 선선해진 날씨를 보면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10월에는 더 많은 학우분들이 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개천절은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죠. 오랜 한국의 역사 중 문학은 이때를 기점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학의 정석 주제는 바로 일제강점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정석, 그 주제는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제를 듣고 이 시가 나오겠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문학작품도 바로 그 움직임 중 하나였는데요. 일제강점기 문학작품이라고 한다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셨던 윤동주의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함께 나눠볼 시는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낭독해봤을 윤동주 시인의 서시인데요. 이 시를 읽을 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담담하게 본인의 의지를 밝히는데요. 서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동주 시인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소학교 교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 동무인 송몽기와 함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게 되죠. 바로 이때 서시가 쓰였습니다. 서시는 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에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사소한 것에서조차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화자는 반성하는 태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행에서 사행까지가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5행부터 8행까지는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결의와 태도가 느껴지는데요. 밤하늘의 맑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 속에서 자신은 어쩌면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며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 시인이야말로 저항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문학 작품 함께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 파친코입니다. 제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작품성을 인정받아 애플 TV 드라마로 상영되면서 한층 더 유명해진 소설입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를 시대 배경으로 삼은 역사소설로 구상부터 탈고까지 총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등장인물 역시 4세대에 걸쳐 구성됩니다. 주인공인 선자는 1910년대 조선의 작은 섬 영도에서 하숙집 딸로 태어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자란 선자는 솔직하고 강인한 소녀로 자라게 되죠. 어머니를 도와 하숙집을 운영하던 평화롭던 일상 속 선자에게 폭풍 같은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한수인데요. 한수는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건너간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남자입니다. 세상 물정에 밝고 사리 판단이 굉장히 빠른데요. 생선 중개상으로 부산과 일본으로 가다 선자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선자와 한수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고 얼마 후 선자가 임신하게 되는데요. 순수한 선자는 당연히 한수와 결혼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수는 이미 일본에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죠. 아이를 책임져 줄 테니 일본으로 넘어와 처로 생활하라는 한수의 말에 선자는 한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라는 인물이 선자네 하숙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삭은 평양의 유복한 기독교 집안 출신의 목사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하숙집에 잠시 묵으려다가 결핵으로 쓰러져 발이 묶이게 되죠. 선자의 사정을 알게 되고 자신이 선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파친코 1권 초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사건들로 정말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자는 17살 봄, 그렇게 운명에 이끌려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삭을 따라 도착한 오사카는 그동안 살아왔던 조선의 작은 섬 영도와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는 이삭의 형 요셉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형 요셉은 공장에서 일하며 평양에 있는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인물입니다. 오사카에서 사람이 살기 힘든 집과 마을에서 생활하지만 그곳 어느 조선인들도 불만을 토로할 수 없죠. 오사카에서 선자는 노아를 낳게 되고 이어 이삭의 아들 모자수도 생기게 됩니다. 소설 파친코는 선자의 엄마 양진에서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까지 4대로 이어지는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 80년간의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당한 35년과 해방 이후 현대까지 일본에 이주하여 터를 잡았던 한국인들의 일본에서의 삶을 흥미롭게 풀어내는데요. 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차별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선자네 가족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해방 이후에도 철저하게 외부자로 살아야 했던 시대상을 작가는 세밀하게 보여주는데요. 책 제목인 파친코는 선자의 아들인 모자수가 운영하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파친코 게임이 그 시절 운명을 예측할 수 없었던 도박 같은 제1교포의 삶과도 같기에 은유해서 표현했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한 많은 소설 중에 파친코를 고르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은 제1교포들의 삶을 깊이 있게 풀어나가서인데요. 파친코는 BBC, 아마존 등 주요 매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작품이니까요. 하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7분. 여러분은 들을수록 교양이 쌓이는 문학의 정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길, 혹은 드시고 오시는 길에 같이 연극 한 편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문학의 정석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극문학인데요.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국내 최초로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로 진출하였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인데요. 국내 뮤지컬 작품 중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1995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초연 이후 꾸준히 재연되고 있는데요.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뮤지컬이었다고 합니다.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극작가 김광림이 각색했는데요. 한국음악계의 거장인 김희갑, 양인자 부부가 작곡과 작사를 맡았습니다. 작중 배경은 1896년의 히로시마 법정인데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주범 12명에게 재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판결을 하고 일본의 힘을 과시하는 웅장한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연출이 인상 깊었는데요. 1막은 민자영이 왕비로 간택되는 1866년부터 이모군난 이후 환궁하는 1882년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극중 배경은 조선을 넘보는 서양과 세자가 탄생하고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며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심화하는 등 국내외의 어수선한 정세가 비칩니다. 1막과 2막 사이에는 12년의 텀이 있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막의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2막에서는 명성황후 시해가 벌어지는 1895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대신들과 외교관 부부들의 성대한 초청 연애로 시작되는 2막에서 명성황후는 노련한 정치가로 자리를 굳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명성황후의 태도에 일본은 점차 거슬리기 시작하는데요. 조선 정복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일본의 관료들은 명성황후를 장애물로 지적하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의 암살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일본의 계략으로 살해되는데요. 한 나라의 왕비를 무참히 살해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 나라의 힘이 얼마나 약했는지 짐작하게 되죠. 나라의 힘이 없는 것만큼 서러운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명성황후 뮤지컬은 많은 인기를 끈 만큼 다양한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역사 왜곡이 심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명성황후를 조선의 재정을 파탄내는 등의 실책을 했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뮤지컬에서 그녀의 행적을 미화하고 나라를 구하려 한 영웅으로 그려놓았다고 말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덮기 위해 명성황후에 관한 폄하와 왜곡을 일제강점기에도 지속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인물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인 것 같은데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아다닌 명성황후도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노래 듣고 올게요.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고 있는데요. 오늘 문학의 정석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자 했던 윤동주의 서시, 혼란한 세상 속 뿌리둘 곳 없이 살아가야 했던 제1조선인의 아픔을 다룬 이민진의 파친코, 마지막으로 국내외로 많은 인기를 끈 뮤지컬 명성황후까지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문학작품을 접할 시간이 충분치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학의 정석 어떠셨나요? 영상 매체가 주로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그 자리를 고고하게 지키고 있는 글문학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의 정석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학 작품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정수연, 기술의 김승연, 모니터의 이무진,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